깨어있는 시민은 사람답게 사는 도시를 창조합니다. 민생 7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민생 7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산다. 이것을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7가지 요소죠.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그리고 건강과 의료, 그 다음에 노후의 안정된 삶, 그리고 문화생활, 그리고 좋은 이웃이 있는 마을입니다. 인간은 이 7가지를 가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혁신적인 삶, 그러면서도 더 나은 삶.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노비타 시티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비타, 삶. 혁신적인 더 나은 삶을 사는 민생제 7공화국을 여는 도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민생 7공화국에서 도시가 왜 중요한가요? 왜 도시를 생각하는가? 왜 도시를 만들어야만 민생 7공화국이 탄생하는가? 한번 역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국에서 주례고공기라는 걸 통해서 오늘날 자금성, 경복궁 같은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주례고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왕궁이 있고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고 바로 앞에는 전시, 시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자금성부터 한국의 경복궁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산업공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양은 성을 쌓고 이 성벽 안에 가 있어야만 더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티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성곽 안에 살게 되면서 농경사회의 안정적인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주례고공기를 만들어서 이런 도성을 만들어서 도성 속에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사는 그 농경시대를 만들었다면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쳐들어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통해서 인간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좀 더 안전하게 사는 이 농경시대를 열어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첫 번째의 도시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를 꼽는다면 우리는 역시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 당나라 서안일 때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서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 실크로드에서 온 사람, 이런 번영의 당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서양에서는 로마라는 도시는 빵과 서커스로 알려졌잖아요. 그 1인당 한 달에 33kg의 곡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밤에는 서커스를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통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중요한 제도였는데 우리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쳐들어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규합하는데 결속에 실패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과 로마 시민이 가지는 우수함, 그 문명을 선택을 하고 한니발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거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과거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 당태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의 인재가 내 손아귀로 돌아왔다.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기 항에서는 몇천 명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뭐 몇백 명, 또 몇천 명이 합격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황제 앞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10명에서 20명만 뽑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여든 과거제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 10명과 20명을 뽑히면 이들을 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뽑힌 진사들 집에는 전부 붉은색으로 이 사람의 그 합격을 환영하는 깃발을 걸게 되고 이 진사된 사람들은 서안을 말을 타고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재밌는 광경은 이런 진사의 자식을 사위로 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매파들이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 농경시대에 주문했던 주례고공기를 자금성과 같은 이러한 도시를 하나에 만든 것이 있다면 로마에는 이런 성벽을 쌓는 또 하나의 도시 문명이 탄생을 하면서
인간이 보다 안전하게 사는 그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생 7공화국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잖아요. 경제가 결국 중요한데 그럼 이 경제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 상품을 만드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사례는 이 제나라의 이 문명 상품의 실크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열광했던 도자기라는 문명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유럽,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모직 산업,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런 길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또는 협업하는 도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제를 만들어낸 사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도시는 어떻게 도시 안에서 구성을 했을까? 바로 클러스터라는 개념의 도시입니다. 언제 이런 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휴대폰 이런 거 굉장히 문명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자동차 이런 거 문명 상품이었죠. 근데 그 옛날에는 뭐가 제일 문명 상품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런 모피로 뒤집어 쓰고 사는데 실크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문명 상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제나라 있죠. 주나라를 세웠던 강태공이 만든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는 주나라는 주문왕이 유리성의 감옥에 7년 동안 갇힙니다. 거기에 자식을 삶은 물을 먹이면서 모욕을 줍니다. 여기를 탈출하죠. 그리고 강태공은 빈 낚시를 강의 위수강가에 그러면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주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강태공은 직업이 40개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남편하고 결국은 결별을 하죠. 나중에 이 70살에 강태공이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향으로 왔을 때 그 옛날 부인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강태공이 물을 가득 담은 바가지를 주고 이 물을 땅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살겠다고 하죠. 그러나 땅바닥에 흩어진 물을 담을 방법은 없죠. 이런 강태공이 세운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재상이 비단을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제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전역에 비단을 파는 이런 걸 만들어서 부를 막대하게 올리는데요. 또 하나는 산업공상이라고 챗GPT를 해보니까 이 산업공상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공업을 하는 사람, 상인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공상, 우리는 흔히 뭐 선비가 높고 상업이 낮다 이게 아니고 따로 살고 협력을 하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클러스터 개념을 만든 사람이 동양에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중세의 피렌체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디치 가문의 그 멋진 우리 피렌체라는 곳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예술과 역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피렌체에는 대략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경제가 발달했냐? 바로 모직 경제입니다. 이 8만 명, 10만 명 중에 약 3만 명 정도가 모직 길드로 조직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약 10만 명 중에 3만 명 정도가 모직 산업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산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피렌체가 길드 형태로 결국은 이 경제활동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왜 모직 산업이 발달했을까? 십자군 전쟁을 제노바나 피렌체나 이런 데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양모를 수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비단이나 이런 다양한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부가 쌓였던 거죠. 특히 양모 같은 걸 수입을 많이 했고 옛날 또 피렌체에는 여기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는 뭐라 그러지? 도축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축장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모직 산업과 한편으로는 가죽을 다루는 것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염색이 강해지면서 모직 산업이 엄청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이지만 그중에서 강력한 경제활동은 이런 길드 형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양에서는 또 하나의 문명 상품은 도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목기나 이런 걸 쓰다가 도자기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문명 상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든 게
경덕전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있었는데요. 여기도 약 10만 명 이상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청화백자 이런 걸 만들면서 모여 있다가 보니까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랬을 때 경제활동도 송나라, 명나라 때는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일본이 그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수천 명의 도자기 공들을 일본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죠. 그 도자기를 만든 게 네덜란드의 동인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해서 중국이 유럽의 도자기 수출길이 막혔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문명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옷의 그 비단이라는 것은 중국이, 그리고 모직이라는 것을 유럽의 피렌체가, 그리고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덕전과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이것이 네덜란드, 유럽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서 막대한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도시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죠.